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지지는 않은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긴 건 사실 조금 멋지긴 합니다. 중국 해군의 올라운드 주력 전투함입니다. 054A 지앙카이2 호위함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도 수시로 월말만 되면 들어가고 하는 그 배가 지금 이 054A급인데 지금 현재 중국 해군에 30척이나 있는 주력 전투함이에요. 자, 중국 해군력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053 시리즈가 노후화되었죠. 1990년대가 돼서 이제 이게 70년대부터 썼으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나름 괜찮은 배라고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다른 말로는 지앙웨이라고 부르는데 지앙웨이 클래스. 함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탈,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크로탈 미사일을 이제 함대공화시킨 이 크로탈 함대공 미사일 단거리지만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 뭐 헬기도 또 탑재할 수 있고 이래서 동시대에 한국 해군이 썼던 울산급 호위함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1990년대가 되니까 너도나도 미사일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방공함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크로탈 해서 아주 뭐 그냥 저거 헬기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 뿐이니까 방공함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야 우리 사람도 이제 돈 많다 해 폼나는 배 좀 쓰자 해 하고 있는데 대만이 이렇게 폼나는 배를 사버린 거예요.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이걸 갖다가 대만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제 캉딩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생긴 스텔스 호위함을 대만이 샀다고? 그런데 우리 지앙웨이는 생긴 게 왜 저래? 좋다. 그러면은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도 스텔스 호위함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라파에트 사실은 프랑스가 대만의 뒤통수를 너무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 협상하고 뭐 이때 비리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 대만 해군의 장성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 먹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리 혐의로 떠들썩 했는데 프랑스 설에 의하면 프랑스의 그 정보기관의 암살을 했다. 부둣가에서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있는 그런 배예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이 프랑스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아니 대만에 이런 무기를 팔면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군함은 파는데 무장은 다 떼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무장은 다시 대만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뭐 이태리제 한 포 집어넣고 그리고 미국제 펠랭스 사정사정 해가지고 펠랭스 갖다 붙이고 크로탈 이런 거 뭐 안 되니까 이제 대만제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대만제 함대함 미사일 이런 거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근근히 쓰고 있는 생긴 거하고 성능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캉딩급이에요. 뒤통수 세게 맞아가지고 어쨌든 생긴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이건 스텔스 전투함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이 스텔스 호위함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완성된 차세대 호위함 054 만샨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 나왔거든요. 아니 야 니네는 집에 인터넷도 안 들어오냐? 인터넷 보면은 한국, 미국 이런데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트 천지로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전 세계 군함들 다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멋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지금 이 2000년대는 야 수직 발사관 시대 아니냐? 수직 발사관 저 조그만 나라 한국도 지금 수직 발사관에 있는 군함 충무공 이순신이다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아니 뭐 설계대로 만들기는 했는데 우리 보고 왜 이러시나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두 척에서 스톱. VLS 수직 발사관 있고 이 한국이나 대만 이런 주변국에게 꿀리지 않는 진짜 스텔스 호위함 만들어봐 해가지고 이 만샨급은 두 척에서 스톱을 하고 추가로 3번 함을 이렇게 완전히 환골탈태시키는 개량을 시켰어요. 만재 배수량은 4,500톤입니다. 추진기관은 코다드, 디젤 앤드 디젤, 디젤 엔진 4개를 가지고 평소에는 2개로 움직이다가 급하면 다시 2개를 더 가동을 시켜가지고 4개로 이제 급가속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최대 속도는 30노트입니다. 승조원은 190명. 그래서 이 1번 함, 2번 함인 만샨 054보다 극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수직발사관입니다. 여기 함대공 미사일 32셀이 들어가는 이 32셀짜리
수직 발사관 VLS죠. 러시아제 부크 지대공 미사일을 함대공화 시킨 버전이에요. 최대 사거리가 한 40km. 중국에서는 또는 러시아에서는 이거 뭐 미국의 ESSM하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입 382 3차원 대공 레이더. 1번함, 2번함 레이더가 워낙 허접했기 때문에 이 레이더의 성능을 대폭 강화시킨 그렇게 해서 이 HK-16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대공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킨 이제 이런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보면 역시 이제 주포로 76mm 함포가 있고 32발 부크 중국판이죠. HK-16 함대공 미사일 32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잉지 83 YJ-83이죠. 사거리 250km나 되는 아음속 함 미사일입니다. 우리 해성 같은 하푼, 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거리 150, 160, 180 이 정도 어간의 함 아음속 미사일인데 이건 그런 아음속 미사일이면서 사거리가 250km까지 늘어난 이런 미사일을 8발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키퍼 시스템 우리 해군의 독도함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데 골키퍼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제 탈레스에서 만든 30mm 기관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또 짝퉁으로 또 이렇게 깨알같이 또 뺏겨가지고 이렇게 양현에다가 여기 하나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양현에 하나씩 붙여놨어요. 이건 이제 골키퍼 이름답게 최종 요격 체계죠. 저게 함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면 맨 처음에는 HK-16으로 요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3km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골키퍼들이 요격을 하는데 이건 이제 골키퍼가 아니고 타입 730, AK-730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잠 로켓 발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Z9 헬기 한 대를 탑재를 할 수 있는 헬기 탑재 능력도 있습니다. 4,500톤 정도 되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대양 항해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 배를 가지고 실제로 인도양의 소말레 해적 순찰하는 임무로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 동해 수시로 지금 침범하기도 하고 중국 해군이 대외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작전에 이 054A가 다 참가를 합니다. 수적으로 주력 전투함이죠. 그런데 이게 4,000톤급 호위함 맞냐? 중국 측 주장으로는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중거리 방공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 HQ-16 함대공 미사일 이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무려 8개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SA-11 북2M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최대 18km 고도 그리고 40km의 사거리 교전 범위를 가지고 있고 복합 유도 방식으로 최대 8개 표적과 교전이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요격하냐면은 일단 이제 관성으로 보냅니다. 대충 이제 저쪽에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왕창 쏴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대충 저쪽으로 보내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일루미네이터, 이 조사기가 하나하나 이제 표적을 딱딱 찍어주죠. 그러면 이제 찍어주는 쪽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돌입하는 이런 복합 유도, 마지막으로는 지력 유도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루미네이터 성능이 아주 좋아가지고 8개 표적하고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정도 능력이면은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구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제는 항상 또 까보니까 또 중국제라는 중국이 중국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까보중 이거 좀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워낙 돈이 많이 생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1년에 2척에서 4척씩 마구마구 찍어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30척이 건조가 됐습니다. 중국 수상함대의 주력이 됐죠. 이겁니다. 막 찍어내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막 복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 수상 함대는 서태평양 최강이다 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054A급이 파키스탄하고 또 중국과 교류가 또 아주 깊으니까 파키스탄도 인도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054A급을 4척을 샀어요. 그래서 054AP라고 이름을 붙여서 4척을 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 해군이 이 054A를 가지고 수적으로 완전히 팽창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이 그 FFGX라고 해서 차기 호위함을
소형 이지스함 비슷한 차기 호위함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30FF 이렇게 해서 역시 차기 호위함을 또 대량으로 만듭니다. 일본은 20척, 그리고 미국도 뭐 한 20척 이상 이렇게 되니까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더 좋은 거 만들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중국 해군의 라인업을 보면 대양함대, 원양함대, 원정함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052급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죠. 052C, 052D급 그리고 055급 중국판 주말트라고 하는 난창급이죠. 이런 것들로 해서 대양함대를 꾸리는데 이 대양함대 규모만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계획을 세워놨던 모든 전력이 다 구성이 되면 거의 한 40척가량의 이 7,000톤 정도 이상의 그런 큰 군함으로 대양함대를 한 40척가량 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군함 지금 한 30척 되죠. 그리고 이 054A로 대양함대를 보조해서 대양작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1도련선에서의 방어 임무도 하고 제1도련선이 일본 그 큐슈에서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 여기까지가 이제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제1도련선이죠. 이 내에서의 제해권을 잡는다 하는 주력 용도로 이 054A를 쓰고 그리고 이 제1도련선이 뚫렸을 때 그 1도련선 내에서 다시 연안 방어를 하는 것은 056급으로 이제 채운다. 056급을 한 50척을 찍었어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과 일본이 신형 호위함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해서 야, 30척 찍고 20척 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상 배열 레이더 이지스함 같은 위상 배열 레이더 내면에 다 박으면 아주 가격이 비싸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이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이걸 회전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로 해서 054B 여기 지금 CG에 054X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054B 이것도 이제 한 20척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의 대양작전 가능한 이런 그 정상급 군함이 한 90척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이지스함들의 규모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 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해군력 증강이 진행되는 그 정점에 수적 주력으로 이 054급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 해군도 이 질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결코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